안녕하세요, 로입니다. 영어 폭발. 안녕하세요, 영어 폭발. 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자, 먼저 말씀드린 부분, 자녀 영어 교육 부분에서 질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파닉스 언제 할까요? 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줌마입니다. 아이 영어 교육에 파닉스를 꼭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제 시절엔 중1 때 발음 기호 배우고 사전 찾아 영어 발음 익히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면서 알파벳, 발음, 연관성을 저절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들하고 애들 영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파닉스는 필수라고 하고 상담을 해도 파닉스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쓰셨어요. 이 부분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 TV에 나오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보통 영어 동화책 많이 읽어주었더니 알아서 실력이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로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파닉스입니다. 또 한 분, 영어 책 읽어주기입니다. 첫 번째, 파닉스 왜 하죠? 파닉스 왜 할까요? 읽으려고 합니다. 파닉스는 영어 책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하나의 이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입니다. 로이의 답변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어요. 영세입니다. 영세이고 거의 말을 언제 처음 하시나요? 자, 부모님들께서 하고 태어났어요. 자, 영세죠. 엄마, 아빠라고 말을 시작한 때가 언제쯤이죠? 뭐 빠른 친구들, 뭐 1.5세, 2세, 뭐 2.5세? 네, 좋습니다. 말이 좀 늦은 친구도 있겠죠. 자, 이 시기 때 과연 어머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하셨죠? 이때 뭐 했을까요? 말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네. 이때 뭐 했냐면 리스닝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다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계속 대화는 아니겠죠. 계속 텔링을 해주셨어요. 우리 애기 배고파요. 응가 치워줄까? 계속 이름도 불러주시고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계속 말을 걸어주셨단 말이죠. 이 시기 때는 아가들이 계속적으로 듣는 시기예요. 계속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 마, 빠, 빠. 네, 요 시기 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어머님들께서 영어로 부모님께서 영어로 해주셨어요. 이때 어떻게 나올까요? 네, 마미, 마마, dad.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스피킹 시작이 됐습니다. 스피킹 시작이 됐으면 이 스피킹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는 게 뭐죠? 영어 잘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아이 영어로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로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영어의 듣기 능력은 바로 영어의 스피킹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실 때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요. 당신은 듣기 능력과 영어 말하기 능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러세요. 저는 듣는 거는 잘 들리는데요.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신 분이 거의 80%. 또 이러신 분 계셨어요. 저는 말은 좀 잘할 수 있는데요. 듣기가 좀 안 돼요. 이런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몇 %씩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리스닝 능력과 또 여러분의 스피킹 능력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had a Rice Krispie Square for lunch. 자, 몇 퍼센트 들렸나요? 몇 퍼센트 들렸죠? 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능력만큼 지금 들은 것만큼만 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몇 퍼센트가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얼굴 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네 어찌 됐든 그냥 듣기 능력이죠. 상대방 얼굴을 표정을 보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난 100% 들렸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80%는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20%는 상대방의 액팅이라든가 표정에서 느낌으로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짐작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그 부분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들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께서 50%가 들렸다면 50%, 80%가 들렸다면 80%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d a Rice Krispie Square for lunch 였습니다. 자, 지금 좀 약간 이제 천천히 했는데 여기서 몇 퍼센트 들리셨죠? 그 들리신 만큼만 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듣기 능력과 영어 능력은 같습니다. 그러려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답 나왔죠. 맞습니다. 리스닝 스킬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시기 때 많이 들었겠죠. 계속 들린 부분 여기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하려면 그렇죠. 말은 듣기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스피킹 능력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이 언어 중에 네 가지 영역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처음에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 speaking 능력은 listening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닝 스킬이 안 되는데 스피킹을 잘한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어요. 아이가 줄줄줄줄줄 와 하나도 안 틀리고 발음 교정 탁 해가지고 다 그 상을 탔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스피킹을 잘하는 것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listening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질문해 주셨죠? 영어책 읽어주기. 뭐죠? 읽어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듣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들려줬더니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요. 언어에 대한 흥미도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들린 만큼 또 들은 만큼 막 말하고 싶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영어 학습, 언어 학습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청각의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안 들려요, 잘. 어리면 어릴수록 청각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언제 시작할까요? 우리의 영어 언제 시작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언제 시작하느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7세일 때 시작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6세 때 시작한 친구하고는 또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6세 때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5세 때 시작한 친구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들이 그렇죠. 대부분 이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도 동감합니다. 80% 정도 동감을 합니다. 나머지 20은 그럼 뭐예요? 항상 예외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모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죠? 이겁니다. 5가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입니다. 성격, 영어에 대한 흥미도, 영어 능력, 학습 능력입니다. 이 5가지를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 영어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스피킹을 잘하고 싶으면 우리 아이의 리스닝 스킬, 리스닝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아까 뭐였죠? 리딩 하려면 뭐 한다 그랬죠? 네, 파닉스입니다. 파닉스는 리딩을 하기 위해서 파닉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교육기관에 보내주세요.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주시죠. 그랬을 때 모두 파닉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5세, 6세, 7세, 8세, 네, 언제 시작을 해도 파닉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파닉스를 거의 2년, 3년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닉스는 영어 책을 읽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리딩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스피킹이 기반이 되지 않은 리딩은 잘못된 교육 방법이세요. 그러면 스피킹은요, 리스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스피킹은 잘못된 스피킹입니다. 자, 그러면 리딩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리스닝과 스피킹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리딩은
잘못된 영어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작할 때 파닉스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아이들에게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영어를 이미 암기적인 학습 방법으로 일단 영어 학습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이제 파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영어 학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 저쪽에 보냈는데요. 2달 만에 책을 읽어요. 우와! 네. 어떤 교육이죠? 이 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들께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될까요? 어머님들께서 기뻐하실 때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언어를 암기식의 언어를 이미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드렸죠? listening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5세, 6세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언어적인 센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말입니다. 한국말도 언어기 때문에 이미 언어적인 센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난 영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리스닝만 시켜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닝을 계속 시켜주다 보면 아이 스스로 말하고 싶어지는 이미 그런 센스가 언어적인 센스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들은 만큼 막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이 아이들이야. 그래서 리스닝을 기반으로 계속적인 스피킹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파닉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한국어를 배우셨던 그 스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아이들이요? 파닉스 안 합니다. 뭐부터 하죠? 어머님들께서 처음에 듣고 말하고 시작하고 7세, 8세, 초등학교 가서 기억, 니은 배우시고 맞습니다. 외국 친구들 똑같아요. 근데 파닉스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줄은 알아요. 책을 읽을 줄은 아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합니다. 읽기는 하는 거예요. 읽는데 내용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닉스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뭐죠? 읽기는 해요, 아이들이. 읽기는 하는데 뭘 할까요? 이렇게 paragraph 정도가 있으면 읽기를 해요. 이게 sentence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면 아이들이 단어를 하나도 뜻을 몰라요. 여기 단어가 4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문장에 이 단어 뜻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외우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말로 이거야. 이건 한국말로 이거야. 이건 한국말로 이거야. 외워. 테스트 본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어를 또 영어로 접하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한국식의 영어 학습 부분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학습을 어렸을 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영어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학습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실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해요. 자, 리스닝과 스피킹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파닉스를 통해서 리딩을 한 친구들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똑같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단어 모르는데요. 이 단어 몰라요. 이 단어 몰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내가 계속 말하고 들었던 거잖아. 먼저 파닉스를 안 했으니까
이거 읽기는 내가 못했는데, 다 아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듣고 말했던 거네. 맞습니다. 언어는 또 파닉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교육기관이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셨죠. 이 친구 파닉스 했나요? 안 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의 과연 리스닝과 스피킹 능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파닉스를 해줘야 되나? 그 시기가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의 리스닝 스킬, 그 다음에 스피킹 스킬,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흥미도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영어 흥미도를 가지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스닝과 스피킹 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파닉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파닉스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굉장히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파닉스는 그냥 이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파닉스를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해시키는 부분으로 굉장히 간단히 짧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파닉스는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파닉스 다 끝냈어요. 그 다음 뭐죠? 네,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죠. 파닉스는 어차피 끝낼 수가 없어요. 파닉스를 끝내는 부분은 언제 그 부분이 나타나느냐 하면 읽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때 파닉스가 저절로 끝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는 간단히 처음에 이런 부분을 파닉스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리딩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딩을 많이 할수록 파닉스는 저절로 익혀지는 거고요. 그 부분을 부모님께서 이 스텝, 처음에 리스닝을 기반으로 한 스피킹, 또 리스닝과 스피킹을 기반으로 하는 리딩, 그 사이에 잠깐의 파닉스를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킨 후에 계속적인 리딩을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시기에 이제 리딩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스피킹이 시작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리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당연히 리스닝과 스피킹을 기반으로 시작이 되겠죠. 요 시기 때 파닉스를 잠깐 이해시키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리딩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스닝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말하기가 시작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말하기가 진행되죠. 이 시기 때는 리스닝과 말하기가 병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리스닝과 스피킹과 리딩이 같이 병행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요 시기 때 너는 이 스펠도 몰라? 너는 영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이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